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지난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국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향후 어떤 절차가 남았을까 궁금한데 현재 최종 영문 신청서 신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대한민국이 당선되면서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에 호재가 될 것 같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구천의 암각화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내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국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9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 영문 초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했고 문화재청은 이를 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후속 조치로 울산시는 영문 초안에 대한 마지막 검토와 보완 조치를 진행 중에 있고 이를 12월 말까지 문화재청에 제출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또 이를 검토한 후 1월 말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년 1월 영문 등재 신청서 최종 제출을 앞두고 세계유산 협약 지침에 맞게 완성도 높은 등재 신청서 작성을 위해 현재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2024년 3월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장 평가 등을 위해 반구천 암각화 일원을 둘러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에 호재가 생겼습니다. 지난 22일 파리에서 열린 제24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에 대한민국이 다른 8개 국가와 함께 신규 위원국으로 당선된 겁니다. 유네스코 195개 가입국 중 위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21개국에 불과합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은 신규 세계유산 등재 결정과 함께 기존 세계유산 보존 등의 국제협력 기능을 맡고 있어 반구천의 암각화 등재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마침 반구천의 암각화가 2025년 세계유산 등재 결정을 앞두고 이번에 한국이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당선되어 유네스코 등재 결정을 앞두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최종 영문 신청서 제출 이후 1년여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 2025년 7월이면 최종 결정납니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부터 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현장평가와 실사에 앞서 대시민 홍보 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12월 1일까지 일본을 방문 중인 울산시 해외사절단이 어제는 체육시설 벤치마킹을 위해 우호협력도시인 구마모토시를 방문했습니다. 어제 방문해서 양도시 간 체육, 문화,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울산시가 추진 중인 신규 체육시설의 벤치마킹을 위해 에가오 건강 스타디움과 도토리숲 파크골프장을 방문했습니다. 울산시와 구마모토시는 지난 2010년 우호협력도시 약정을 체결하고 국제 마라톤 대회와 우정 콘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해왔습니다. 한편 김두겸 시장 등 해외 사절단은 이에 앞서 후쿠오카와 시모노세키시를 방문해 체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 등을 둘러봤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25일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의정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김 대표는 당원들을 상대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예산 확보와 지역사업 성과 등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울산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올려놓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21년을 달려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으로 재출마를 암시하기도 했지만 직접적인 출마 입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정보고에는 당연한 의정활동의 일환이며 차후 행보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김현정 대변인은 어제 실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철욱 시체육회장이 최근 김기현 대표에게 울산을 지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체육회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철욱 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집권 여당 대표를 맡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 울산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 여성위원회는 어제 민주당의 막말과 비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여성위원회는 성명에서 민주당 최가국 전 의원이 설치는 암컷이라는 역대급 여성 폄하 혐오 발언에 대해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도 사과는커녕 반박글을 올리는 등 언어폭력으로 여성들에게 깊은 상흔을 남겨놓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강욱 전 의원을 비롯해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 울산대공원 남문광장에서는 울산시 자원봉사센터와 SK 주관으로 배추 8,000포기와 무 10,000개 등 20톤에 달하는 김장김치를 담그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울산북구 새마을회는 그제부터 이틀 동안 행안부 주관 김장행사와 연계해 지역 내 300가구를 대상으로 김장김치 1,500포기를 담그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동구 남목이동과 전화이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도 어제 저소득 취약계층 44세대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울주군에서도 어제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이 모여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열고 취약계층 600세대에게 10kg씩의 김장김치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어제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해 울산시설공단 김규덕 이사장 임용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적격하다는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특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가 오랜 기간 민간기업에 근무해 공단의 당면 현안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할 것이라는 등의 우려도 있었지만 후보자가 29년간 쌓아온 경영관리 전반의 업무 노하우 등 이사장으로서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울주군의 서범수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의 주요 현안 등을 짚어봤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내 사정이 복잡해서 얘기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께서 시간을 좀 내셨습니다. 몇 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의원님, 네, 아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혁신위가 들어와서 다선은 다선대로, 초선은 초선대로 마음고생들 하셨을 텐데 예. 서 의원님 무탈하신 거죠? 무탈. 오늘 제가 제2시연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무탈하다고 보시 안 되겠습니까? 예.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문제인데 좋습니다. 우리 서 의원님은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 언어상도 받으시고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말하자면 솜방망이로 뭐 임하게는 스타일 국감장에서 아주 조용조용히 따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정치학회가 사람 알아봤네요. 감사합니다. 그 솜방망이로 이마를 깬다는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처음 들어보는 이 문장인데요. 예. 그 항상 국민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참여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안 제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의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3일 날 한국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로부터 받은 바른 정치 언어상은 최근 정치권에서 막말이나 혐오감이 넘쳐나고 있어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국민의 뜻으로 알고 남은 의정활동에도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참 잘하고 계신데요. 이제 살짝 걱정되는 게 있어요. 부산시장 형님이 당에 대고 한 번씩 옳은 쏜소리를 한 번씩 하신단 말입니다. 지역민들이 저러다가 서 의원이 유탄이라도 맞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걱정 안 해도 되겠지요? 금방 앵커께서 옳은 선소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옳은 선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만큼 우리 국민의힘이 그렇게 꽉꽉 막힌 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울러 형님은 형님대로의 어떤 정치적인 길이 있고 저는 저대로의 정치적인 길이 있으니까 한번 잘 봐주십시오. 예. 아니 그 송철호 전 시장 말입니다. 그분은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분 형은 이명박 전 대통령
후원의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오히려 민주적인 집안이 돋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님대로 네. 중진으로서 당을 걱정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토교통이 소속이에요. 작년 연말에 울산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이 됐고 10월에는 도심융합특구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죠? 지난 무려 4번의 도전 끝에 작년 12월 19일 국토부 선도 사업으로 울산 도심융합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도시융합특구로 지정이 되면 각종 규제가 면제가 되고 기반시설 비용이 지원되면서 국경유지 사용료라든지 조세 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 2025년 하반기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도심융합특구가 조성이 되면 울주군 KTX 복합특화단지 162만 제곱미터가 향후 테크노밸리와 같은 최첨단 산업단지와 주거문화공간으로 조성돼서 울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예. 저도 예산과 각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지금 젊은 분들이 판교 살고 싶어 하는 곳인데 판교처럼 바뀔 거라는 말씀에 기대가 되고요. 아마 10년 정도만 10년 지나면 정도. 쌍전백회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10년 빨리 갑니다. 서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울산에 예.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히 이제 울산도 그렇고 저희들 울주도 그런 게 가장 시급한 지역 하나로 교통 인프라 예. 문제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 도심에서 범서 언양으로 이어지는 국도 24호선이 있는데요. 그게 예. 만성적인 교통 체제로 시민들이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교통 체증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특히 국도 24호선은 울주 언양은 반천산업단지, 봉계, KCC 산단, KTX 역세권 개발 등으로 향후 교통량이 급증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구라지구라든지 다운 2지구, 선바이 지구 등 국도 24호 주변 대규모 주거지역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 험잡 대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 국토부는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예. 국도 24호선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언양, 범서 그리고 청량, 범서, 웅천, 서생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예. 6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아지겠네요. 예. 이제 제 질문에 역시 지역구의 현안으로 대답을 하셔서 그러면 이것도 질문을 해보겠는데 이미 10년 전에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는데 지지부진한 구영들공원 조성 사업 말입니다. 예. 이제서 뭔가 조금 진척이 되는 것 같던데요. 사실은 저희들 생각은 태화강 국가 정원을 계속 연결시켜서 저희들 구영까지 연결을 하려고는 했으나 그렇지 네.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영들 공원을 좀 독자적으로 다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16일 최초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가 예. 2021년 12월에 공원 조성 계획이 드디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농업 적성도 1, 2등급지 협의하고 그다음에 지비관리 계획 변경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에 저희들의 노력으로 지금 농림부와 농업 적성도 1, 2등급 협의를 잘 마무리하면서 향후 국토부와 지비관리 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제 내년 4월이니까 21대 국회가 토끼꼬리만큼 조금 남았어요. 21대 국회에서 어떤 일을 꼭 마무리하시고 마치시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토끼띠인데 이 토끼 꼬리 이 마무리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그래서 지역의 주요 해난인 도시융합특구, 2차 전지 특화단지, 그다음에 KTX 복합 환승센터 건립에서부터 예. 개발제한구역 해제, 국도 24호선 우회도로 건설 등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하나하나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직접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답은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에 열심히 돌아다니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방송인이니까 서범수 의원께서 상대를 존중하는 지리와 정제된 언어를 쓰셨다는 찬사와 함께 바른정치 언어상을 받은 것이 자랑스러워요. 이제 정치 오래 하면 입이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부디 양반처럼 좀 해 주시고요. 연말 인사, 새해 인사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청년과 외국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여 모두 2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도 44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임금이나 연장수당, 퇴직금 등을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77건으로 이로 인한 임금 체불은 735명에 2억 2,8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울산시는 올 한 해를 대표할 울산시정 베스트 5를 선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는 다음 달 8일까지 울산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울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한편 울산시는 시정 베스트 5 설문조사를 위해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 지원과 개발 제한구역 해제 추진 등 15개 사업을 베스트 5 후보로 제시했습니다. 울산시가 포상 관광 등 해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일까지 말레이시아 현지 여행사 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실시합니다. 이번 팸투어에는 말레이시아 소재 국제학교 1곳과 현지 포상관광 전문 여행사 6곳 등 여행업 관계자 1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2박 3일 동안 유에코와 태화강, 국가정원, 대양강공원 등을 답사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 도시색채 정책이 제23회 한국색채대상에서 공간환경부문 그린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매년 열리는 색채 관련 국내 유일의 이 행사는 색채 문화의 발전과 색채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색채 관련 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대회입니다. 울산시는 2035년 도시 색채 계획을 토대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색채 디자인을 개발하고 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울산시의 교육훈련이 어제 울산대학교병원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은 울산응급의료지원센터와 울산대학교병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재난 발생 시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과 병원 내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도상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28일 시행한 올해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11명을 발표했습니다. 평균 8.8대 1의 경쟁률에 보인 이번 시험의 합격자는 여성이 8명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했고 최연소 합격자는 만 17세, 최고령 합격자는 만 47세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7일 면접 시험을 거쳐 다음 달 15일 울산시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됩니다. 자, 이시엠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